저를 현장 활동가, 시민 활동가 이렇게 하는데요. 전문가들하고 좀 이렇게 다르죠. 같을 수도 있지만 이 활동가들은 어떤 분이 있느냐? 우리가 퀴어 이론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나 법률 쪽이나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만들어 준다면 저희들은 이제 그 힘으로 현장에 가서 피켓팅하고 또 이제 어떤 협상할 때 국회의원들하고 우리가 만날 때 전문가들은 법을 잘 만들어 주겠죠. 또 들어가서 로비를 할 수 있지만 상대편이 볼 때는 뭐냐면 아이고 니네들 전문가 몇 명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수많은 사람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요?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1인 시위하고 기자회견하고 그 기자회견 주위에서 힘을 받쳐주는 것은 현장 전문가이다. 제가 어떤 퀴어 축제에 관한 것, 또 인터넷 이렇게 글 쓰는 것, 또 제가 학생인권조례조 이렇게 막은 사례를 통해서 이 현장의 그 어떤 생생한 목소리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우리 어떤 이 큰 우리 반동성애, 우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민초들, 의병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는 이 퀴어 축제 그들의 어떤 행사를 우리가 좀 알리는 거. 걔네들 하게 놔두지 어떠냐? 왜 괴롭히냐? 왜 쓸데없이 거기 가서 막냐?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현장에 와보십시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사진을 공개했을 때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이 봤어요. 그래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쟤네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저는 어떤 행위들이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가 있고 좀 아주 음란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증명했거든요. 사진으로. 그때 가장 기뻤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2014년 서울 인권 헌장을 제가 막는데 함께 했거든요. 저희가 단체만 한 것이 제가 한 것이 여러 단체 함께 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회원들이 들어가서 아주 요주인분들이 딱딱 한 명씩 지켜가지고 그 회의를 사실을 돌리고 투표했을 때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서울 인권 헌장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드레 윌리엄스가 왔을 때 이게 한 말이 진짜 공공의 영에서 외쳐라. 그리고 거리로 나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대하는 건 당연한 말이죠. 전신갑주를 얘기가 되지만 나오셔야 된다. 현장에. 조심을 해야겠죠. 과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너무 기쁜 소식인데 우리 이번에 평등법 하나 될 때 저희들이 4일 만에 우리 10만 명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자기의 영역에서 의사면 의학적으로 또 선생님은 교육학에서 또 각자의 영역에서 외칠 때 우리의 어떤 진리는 수호되고 우리의 자유는 지켜진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우리가 혼자 싸움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의 싸움이라고 아니하고 무슨 싸움이라고 했죠?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는 견뎌낼 거고 함께 있기에 반드시 빛낼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021년 7월 2일 오후 2시입니다. 전국에 255개 우리 차바 채널을 공유한 교회 채널과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차바 강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8회 차바 강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차바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울대 남승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인권헌장이나 인권가이드라인 이름으로 아주 집요하게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봤고요. 그 무엇보다도 아주 세계적인 언어학의 권위자이신 남승호 교수님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어떻게 잘못된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나 동성애 성혁명 사상, 특히 그 PC 이론, Political Correctness 이론에 의해서 혐오나 차별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양심과 이성과 신앙을 이유로 우리가 진리를 말할 자유를 스스로 뺏기면서 어떻게 자기 검열을 통해서 노예가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참혹한 현실을 잘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승호 교수님의 이 강의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널리 전파해 주셔서 지금 주요 선진국의 지성인들과 국민들과 통치자들을 미혹시키는 이 PC 이론의 무서운 실체를,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낼 수 있는데 귀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광고를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한효관 권사연 대표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우리 한효관 대표님은 사실은 춘천 한마음교회 또 신실한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음에듀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업가이자 성도셨던 우리 한 대표님이 이 전 세계에 지금 심각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특히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동성애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시고 이걸 막아서기 위한 시민단체 운동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라고 하는 건사연이라는 이 시민운동을 조직을 2013년에 일찍이 만들고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국민들을 깨우는 활동을 사실상 개척해 오신 분입니다. 저도 2013년에는 전혀 이 부분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2015년도 돼서 이 동성애 합법화 소송을 막아서는 소송에 불려 나오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때 우리 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연 블로그의 내용이 저는 많은 도움이 됐고 거기서 가브리엘 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들었고 책도 소개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올바른 지식으로 교회와 국민을 깨워내는 일은 이 차바의 주된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런 차바와 같은 사역을 가장 먼저 개척해 오신 분이자 또 하나 또 이런 이론적인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막아서기 위한 수많은 시위 현장과 입법 현장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우리나라 곳곳에 차별금지법, 유사법이 만들어지는 시위나 입법 내용을 막아서는데 많은 헌신을 해오신 분이고 또 계속해서 함께 동역해 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효관 대표님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현장에서 역사하시며 이 나라의 거룩함을 지켜내는데 은혜 베푸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들으며 우리 전국에 이 차바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전국에 우리 한효관 대표님과 동역하시는 분들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시민활동 조직과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서
우리 각 지역을 거룩하게 지키는 활동을 주님과 함께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한효관 대표님 강사 강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차바에 우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이 어둠 같은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 정말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주를,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지만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우울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차바가 거의 1년이 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론을 여러분들 습득하셨을 테고, 또한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 분별했을 거고, 마음도 새롭게 해서 어떤 다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너무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론적인 면보다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저의 경험, 경험이 많지만 좀 조금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오늘 그 실제적인 그런 활동의 모습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2013년도부터 이 구절을 항상 그 강의 전에 하는데요.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랬을 때 우리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게 뭐냐? 음란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악하다는 기준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묻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차별금지법의 그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너의 주관이 생각이 뭐니?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너 마음대로 해.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법으로 막아줄게. 널 지켜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이제 철학적으로 본다면 딱 두 가지로 제가 배운 걸 요약해 볼게요. 이 세상의 흐름은 딱 한 가지, 해체한다. 두 번째,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가 합의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너 마음에 생각하는 거 있어? 지금 그런 것들이 못하게 해? 교육이 못하게 해? 법이 못하게 해? 다 바꿔줄게. 다 해쳐줄게. 가정도 해쳐줄게. 나라도 해쳐줄 수 있어. 너 뜻대로 다 돼. 이런 어떤 위주 아니냐. 그리고 걱정 마. 우리가 합의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철학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제 시작하던 계기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지도자 안 보이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 분들이 먼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의분을 토하십니다. 가정이 해체된다, 사회가 무너진다,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 못할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무척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옷을 벗고 뛰어나가 막 이렇게 막 의분을 토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와 그렇게 하는 건 다 정치적으로 관련돼 있고 위험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좀 조언했더니 목사님께서 직접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더니 이게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해외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통했더니 거짓 선동하지 마라, 어디서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얘기하지 마라, 건사람 불르고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됐는데, 이 현장의 위대함은 뭐가 있냐면요, 직접 만져면 압니다. 이 도마처럼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보고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하나하나 만져보니까 이게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닫고, 지금 생각하면 먼저 감사드린 건, 역시 영적 지도자들은 다르다. 정말 보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이거 무엇인지 판단해서 성도들을 깨우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목사님이 정말 바른 방향을 잡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만져봐도 이게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도 알지, 학교에서 교육을 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망해봐야 알죠. 망하는 순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럴 때 말을 들었을 텐데, 우리 늦지 않을 때 우리가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게 또 이제 그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제일 사회에 들어올 때 교육과 문화, 법을 통해서 들어오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없던 생각도 있게 하고 있던 생각도 바꿔주죠. 교육은 그렇죠? 우리 내세척한다 뭐 이런 말도 쓰죠. 그냥 의식화 교육이죠.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은 무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웹툰이나 요새 뭐 MBC, KBS에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가짜뉴스 그게 아닌데 좋은 건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런 문화들, 어떤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웹툰 같은 문화들 무의식 쪽에 파고들고 있죠. 너무 무서운 법입니다. 이 법은 강제하죠. 너 생각 안 바꿔? 너 발언 너 그렇게 행동할 거야? 절대 안 돼.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죠. 우리가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전문가와 시민활동가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합이 잘 돼야 돼요. 우리 2013년도, 2007년도부터 우리 기런빈 교수님, 이영인 교수님으로 시작됐고 2017년, 10년, 13년 그다음 우리 네 번째 우리가 좀 방어적인 입장인데요. 과거하고 다른 데는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도 전문가 아닙니까, 법에는? 근데 이분들이 활동도 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요. 너무 자신감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활동가들이 앞에서 다 해주니까 다 잘하고 있겠지. 진평연에서 잘하고 있겠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뭐 잘하시네. 이렇게 좀 떠미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이 좀 더 여기 잠자지 말고 깨어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두 조화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 법의 이론 또 의학적 문제점이 있다. 우리 김 전 대표님 의학적 문제점 너무나 잘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기런편 교수님으로서 어떤 논문이나 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또 아까 음선필 교수님들 기고문할 때 안청화 대법관님들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문제 있다 할 때는 문소리 하는 거 하지만 이 권위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과거와는 다르게 사실 이거 하면 뭐 저도 그렇지만 개인 신상 털리고 단체 털리고 저도 고발도 당하고 이런 위협도 무릅쓰고 우리가 외칠 때 이렇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결국은 지켜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우리 한 4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 활동했던 모습이고요. 예, 이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광고에 너무 기쁘죠. 야, 우리가 우리 요거부터 볼까요? 2007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막았을 때는 임기 만료 폐기가 됐고 철회가 됐습니다. 임기 만료 폐기는 뭐냐면 법은 제안했는데 토론하다가 토론이 안 돼서 국회의원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이번 국회는 21대인가요? 작년에 20년도 했으니까 2024년까지 버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까지 버텨야 되려니까 이제 깝깝하죠. 계속 싸우면 될 텐데. 물론 내년 대선이 있고 지선이 있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2014년도는 유일하게 이제 철회가 됐습니다. 이 철회라는 것은 그냥 걷어들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때 대단했죠. 그때 어떻게 대단했냐면 사실은 우리 홍재철 목사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하시면 너무 멋졌습니다. 이게 4월에 불 날 거야. 근데 진짜 불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화끈하게 나가는 지도자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야, 모두 한번 전화 한번 합시다. 사실 좀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신들이 궁금한 거 물어봐라. 저 법이 맞는지 한번 국회에 전화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라고 저도 전화하고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 전화,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전화입니다. 한 사람씩 1분만 한번 해보십시오. 100분, 1000분, 1000분이면은 66시간 정도 됩니다. 한 3일간 전화만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전화하면 짜증을 냅니다. 짜증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도 안 하고 코드 뽑아버리죠. 그 다음에 그 전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막 하면은 이제 멘붕이 되죠, 멘붕. 이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저도 전화할 때 그 전화를 하면 제가 사실은 많이 속상합니다. 왜냐면 화도 내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셨을지 몰라도 너무 많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되나.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팁 하나 드리면 어떤 거 전화할 때는 항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발언도 포함되느냐. 작년에는 안 된다고 막 그랬죠. 근데 요즘 노골적으로 하죠. 발언도 포함된다고. 그러면 내가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 이게 혐오 표현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다. 이게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이게 있죠. 성별이란 남성과 여성 그 외의 성을 말한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정말 몰라서 전화를 해서 아니 남성과 여성 그 외의 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의 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할 때 우리의 노하우의 하나는
길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래 하려면 싸움을 오래 못해요. 그냥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하나씩 물어봐서 10분 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1시간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설득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말 들어보니까 그럴 듯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우리 측에 와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뭐냐? 그럼 물어보면 이게 잘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 협상할 때는 말려들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제 그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갔다가 설득을 당해서 와서 오히려 우리를 설득해. 야, 조용히 있어라.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몇 번 당했거든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아니 협상하라고 보내놨더니 가서 설득당해 가서 우리를 설득해. 그럼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협상할 때 노하우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랑 같이 가셔야 돼요. 잘 아는 사람. 그럼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가지만 우리 조윤길 변호사님이라든지 조배수 변호사님이라든지 변호사 전문가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전대 흔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독 플레이는 되게 위험합니다. 전화는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설득 당해도 돼요. 근데 협상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잘하니까 내가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혼자 가면 망한다.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요거는 올해 거죠. 예, 올해 거 좀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그 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반대 청원 10만 명 달성했잖아요. 근데 입법 청원은 이 반대 댓글 다는 거거든요, 의견을.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4만 명이 좀 안 됐을 거예요. 2013년도에 전화해라! 불락해 전화했고 10만 6,063명이 우리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어서, 이게 법적인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라든지 언론에서도 10만 명이 넘었다,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빡 놓쳤을 텐데 평등법 달성하느라고 요것도 좀 가서 오늘 마지막 스퍼트 해가지고 우리 한번 좀 올려서 우리 민초들의 손가락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그 활동에 3가지 주제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첫 번째는 퀴어 축제,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인터그 블로그, 세 번째는 학생인권 조례, 이 3가지를 좀 했는데, 이 퀴어 축제가 어떻습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죠. 2019년도에 아주 역대로 참 많이 모여서 참 이게 좀 어떻게 저런 모습이 흥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런 모습 보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우리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가서 막아야 된다. 아니다. 기도만 해야 된다. 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은 아니겠죠. 네, 기도해야 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가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갔을 때도 되게 다양합니다. 피켓팅 할 수도 있고, 뭐 퍼레이드도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처럼 집회할 수도 있다. 노선이 막 틀려요. 그래서 하는데 제 노선은 가는데 퍼레이드 막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하는데, 제 방법의 하나는 그들의 실상을 좀 알리는 거에 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알리냐면, 사실 겉에는 저렇게 화려하고 90%는 맛있는 사탕, 우리 아담이 봤을 때, 사과를 봤을 때 보안집스럽더라, 탐나는, 아주 빛나는, 재밌는 요소가 많죠. 또 89%는 뭐 신나죠. 그들이 말하는 축제, 우리가 하는 건 망제지만 그들은 축제는 많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 주란다는 거죠. 2014년도에 그 옷 벗은 모습이 더 선정적인 모습은 많은데, 제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에서는 뭐냐면, 저런 것들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할까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우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어떤 신촌, 그다음에 15년부터 서울에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저는 못 들어가요. 제가 아재처럼 이렇게 생겼는지 다 잘라버려. 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하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초반에는 저희께 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도 만들어왔는데,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2014, 15년도 이런 것들을, 저들의 뒷모습을 봐라. 이 광장이라는 게 공용인데 우리가 어쨌든 술을 못 먹게 돼 있거든요. 술 먹는 모습도 있고, 또 뭐 어떤 모습도 있냐면 동물을 못 데리고 들어가요. 동물도 데리고 가고, 물건도 이제 함부로 팔지 못해요. 부스마다 다 물건 팔죠. 불법적인 요소 있고, 무엇보다도 저게 선정적이고 노출적인 모습, 제가 화면에 가렸지만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축제라고 인정하고 공공의 장소를 허락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2014, 15, 16년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쟤네가 이제 뭐냐면 16년도부터는
저렇게 좀 안 합니다. 좀 안 하고 나오고 좀 이쁘게 하고 나오고 좀 많이 가려요. 그리고 항변하는 게 그렇죠. 야, 지금은 가렸다. 근데 왜 지금도 그러냐? 이런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이제 오른쪽이겠죠? 쿠키 모양이 보이죠? 여자 성기 모양의 쿠키를 저렇게 팔고, 좀 이게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나갈 거 좀 이렇게 좀 낯뜨거웠는데 그런 모습 속을 어떻게 우리가 허용하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부채 갖고 장난하고,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그들이 안 한다고 하지만 2019년도인가에 부산입니다. 오른쪽 아래 우리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도 아니라고 해요. 7살이라고 하고 그런데 저기 뭐냐면 여성의 성기에다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 체험이에요. 그 제가 좀 놀랬고, 사실은 제가 2014년도에 그 신촌에 갔을 때 그때는 저는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쟤네도 뭐 자유가 있는데 좀 행사하는 거 놔두지, 좀 우리가 가서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뭘 받아왔어요. 저는 사탕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포장된 사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콘돔이에요. 콘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 방 먹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15년 전 16년도에 들어가 보니까 뒤에서는 저것보다 더 선정적인 모습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여론을 좀 바꿨던 그런 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대할 권리가 있죠. 피켓팅 하는데.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반대할 권리는 없죠. 그렇죠? 왜? 혐오 표현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기준에 그래,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건 봐줄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유도 못해? 너네들은 즐길 수 있으면 우리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 근데 반대할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피켓팅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사진들을 우리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우리가 블록 먹었습니다. 네이버한테 블록 먹어서 2회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청소년 그걸 신고했겠죠. 뭐 선정성으로, 음란 성정성으로. 우리가 사진이 선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한 달 내에. 근데 우리가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그런 사진 더 올리면 우리 블로그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건 되게 심각하게 되는 거죠.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면 이제 네이버가 자기 검열을 해야 돼요. 자기는 법적 제재 받으니까 알아서 자기네가 더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한 번 더 걸리면 우리는 패는데 이런 어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거 알려드리면, 재미난 게,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올린 사진들이 선정적이라 그러면 그 원본 사진들은 선정적이고 음란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청에서는 이걸 허락해주면 안 되잖아요. 법원에서도 허락해주면 안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우리를 음란하다고 잘라버린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그 어떤 행사는 열어주고 법원에서도 한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블로그는 자르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정말 이 PC주의자들이 같은 법이라도 똑같이 하면 돼요. 뭐 표현할 때 좀 외람되지만 정치적으로 뭐 종북자파도 처벌하면 친일파라고 말하는 것도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하나를 선택해 버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같이 알리고자 하는,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막는다라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사실 제가 2014년도에 저기 그 오른쪽의 메뉴에는 저희가 건사연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했는데 2013년도 블로그 위주로 했고 그 처음으로 단독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자회견에 또 하려면은 기자회견에 꼭 좀 한다면 참여해 주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14년부터 14년도까지는 제가 이제 광원도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곽 지역은 정보가 안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제가 보면, 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찾자. 이 싸움에 제일 앞에서 싸운 사람들 찾자. 그래서 이제 쫓아간 건 이제 서울일 거 아니에요. 뭐 모르니까 그냥 기자회견 옆에 이렇게 서 있고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옆에 서 있으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너가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하려고 이제 한 페이지 하려고 5일을 작성하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이야 뭐
이거 안 해도 막 나가지만 처음 할 땐 되게 두려움이 떨고, 왜냐면 저 플랜카드 만들어야 되지, 성명서 만들어야 되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 미국이 그때 그 부스를 아마 그 행사 때 부스를 허용했고 대사관이 그런 것들 저희가 항의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저거까지 걸죠. 뭐까지 걸냐면 무지개 깃발까지 걸죠. 제가 올해도 가서 무지개 깃발 왜 거냐 너네가 무지개 깃발 이렇게 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저거 거는 기간이 6월 달이 성소수자의 달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저거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6월 달이 무슨 달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왜? 우리 유교의 아픈 동정면 선전이 있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 같이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6.25 때 같이 피를 흘려서. 근데 그랬죠. 아니 이 성스러운 6월 달에 우리가 뭐 동성애 동맹을 맺었냐, 성소수자 동맹을 맺었냐. 니네는 미국은 그 뭐 무슨 톤인가요? 스톤인가요? 거기서 동성애들 차별하고 직장에서 내쫓고 그렇게 있으니까 니네야 뭐 만들든 말든 하지만 왜 남의 나라 동성애 차별도 안 한 나라 와가지고 동성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말이 안 되지. 뭐 이렇게 제 논리를 펼치고 이런 논리도 펼칩니다. 이게 뭡니까? 서울시장이 바뀌어서인가요? 6월 달이 되니까 6.25 용사들을 기립니다. 이 사람들 기리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나라 사랑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미국이 현수막에 6월 달이면은 정말 미군이 참전했던 거, 6.25 아팠던 거, 그런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가 그러면 미국과 우리 전 국민이 하나 되고 미국과도 더 동맹의식을 느끼는데, 무슨 그래서 제가 한미 동맹, 가치 동맹, 그다음에 혈맹 동맹을 갖다가 우리 동성애 동맹 맺을 일 있냐? 뭐 이렇게 연애 막 제가 이렇게 이제 발언하고 했던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한 통화씩 해서 저와 같은 논리나 또 여러분들의 논리로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기자회견 할 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보더라도 옆에다 참석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자회견하면요 경과 보고 왜 문제점, 우리의 요구사항 거기에 다 나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몰랐던 것도 그렇구나 다 깨다. 거기서 배워요. 아주 1시간이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 관심 있는 주제 1시간 딱 들으면 완전 습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기자회견 자리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걸 했고요. 우리가 이제 퀴어 축제를 할 때 저 왼쪽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행사 참여 측이고, 저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예, 저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막는 게 아니라 저희 다 퀴어 퍼레이드 할 때 저렇게 했는데 2014, 15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그 따로 이제 옆에서 행사를 하죠. 그래야지만 언론에서 찬성도 내주고 반대도 같이 내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거나 피켓팅하는 것은 약간 어떻습니까? 그 네거티브한 전략이잖아요. 하지마,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간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건 없나 해서 이렇게 이제 퀴어 축제에 반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집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회 참석하면 좀 그렇죠. 좀 죄송하지만 예배 딱 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 대부분 남성 중심의 어르신들, 이 컨셉이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말도 좀 이렇게 막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말만 하니까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은데 맞는 말인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죄하고 저쪽에 말하는 죄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스, 윤리적인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받기에는 크라임, 그 범죄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범죄는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럼 쟤네들은 뭐 처벌하자는 말이야, 이런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동성애는 어떤 죄란 요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옳지 않다는 요소지만 어떤 때와 장소에 어떤 구별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나갔을 때 우리가 뭐 동성애든 돌로 쳐 죽여다 가증한 것이다라는 것들이 그 거리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렇다고 제가 뭐 그거를 잘못해서 근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아마 그런 표현들은 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못하고. 여튼 제가 집회에서 느낀 거는 너무 딱딱해. 일반인들이 호응할 수가 없어. 어쩌면 좋지? 근데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비판하지만 항상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응원문화연대 리오라는 팀을 통해서 2014년부터 19 계속 축제를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달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잠시 쉬어가는 겸해서 잠시 우리 그들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리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응원문화연대 리오를 소개합니다. 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He is coming back. He is coming back. He is coming back. He is coming back. 때론 눈물 흘리겠지만 너무 무서워.
지금 다시 보니까 저도 강력스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다 아마추어죠. 2015년도 시작했을 때 막 율동도 막 그렇고 막 그랬는데 4, 5년 동안 맨날 나오니까 프로예요. 그래서 막 지방에도 막 불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획사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다 무료입니다. 무료.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분위기가 막 다르죠. 또 우리 뭐 노땅들 아재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도 나서는구나 이런 어떤 컨셉도 잡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사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우리 청년환 문화연대보다 더 뛰어난 그런 어떤 재능 가진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사니까 다음부터는 지방의 교회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브레이크 댄스도 치고 막 힙합 춤도 치고 야 대단하다. 이런 숨은 인재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숨은 인재들이 교회에서만 있지 말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같이 외쳐줄 때 오늘 현장을 사수하라. 젊은이들이 이런 문화 컨셉으로 나와줄 때. 그래서 2019년도에는 또 우리 기독교 전문 기획자가 있더라고요. 그 기획자들이 좀 헌신해서 아름다운 어떤 구호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미지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도 이런 숨은 인재들을 자꾸 나가라고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부스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키오의 장점 중에 키오 쪽에서는 부스 문화. 공연은 볼 거 없어요. 맨날 음란하고 춤추고 뭐 그런 건데 아니면 뭐 락이 그런 건데 부스 문화가 좀 체험 문화가 재미난 게 많고 퍼레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이제 한 18년도인가 17년도부터 부스 문화를 하면 10개, 20개, 이제 30개 했는데 저희 건사연에서도 이제 부스 문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주가 있으니까 우리 그냥 슬롯이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저긴 다 돈 받지만 우리는 다 공짜죠. 그렇죠? 물도 나눠지고. 그 사진 포토샵 찍어서 그 포토샵을 또 인터넷에 올리고 또 건강 가정 지키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뭐 당연히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 또 신학교에서 오더라고요. 신학교 동아리에서 뭐 두더지 잡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대학 축제 같은 거예요. 뭐 물풍선 터트리기 하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동성애 이제 의미 알리는 그 잘못된 점 알리는 홍보도 하고. 그래 부스 문화가 점점 우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여성 교회는 교회에서 또 봉사 너무 잘하시잖아요. 음식도 잘 만드시고 아주 끝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가면은 너무나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쪽 팀들이 와서요, 우리 쪽을 거쳐가서 아까 젊은이들 재밌게 노는 거 보고 또 이렇게 뭐 부스에서도 우리가 체험이 있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쟤네를 더 띄워준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튼 아무튼 이 부스 문화도 모두가 좀 참여해서 우리가 건전한 대한 문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가장 또 사랑하는 게 퍼레이드 아닙니까? 이 퍼레이드 또 이제 사실 변전사가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줄만 서가지고 반대한다 뭐 죽여라는 안 나왔지만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외치는 건데 이제 갈수록 우리 구호도 세련해지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어떤 중앙에서 뭐 플랜카드 만들고 피켓 만들어서 딱 뿌려서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각자가 다 알아서 플랜카드가 나와요.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구호도 다르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구호 하나 만들 때 내면화가 되잖아요. 이 구호가 정말 하나님 맞는 선한 뜻일까? 일반인도 듣기에도 이 구호가 좋을까? 저는 이제 앞에서 차 타면서 이제 마이크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구호를 외칠 때 어떤 구호가 좋을까? 너무 또 이렇게 좀 막 나가는 구호가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구호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만든 거,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양성평등 예스, 성평등 노도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선창을 했던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가정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건사연 깃발, 저 깃발로 좀 안 했던 건데 우리 자기 단체 깃발 만들자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교회 깃발도 한껏 나오면 너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대한 문화로서 또 맨 앞에는 우리 교계 지도자님들이 또 앞에 딱 이렇게 진을 쳐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을 이렇게 지켜줘. 만약에 저기 아무것도 없었어 봐요. 저들의 문화만 있고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들의 성담이 있고 그것이 모든 국민의 뜻인지 알고 더 가속화시켜서 어떤 그 문화, 무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현장을 지켜주십사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사례로 키오 행사를 제가 예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건사연이 처음에 2013년도 제가 이제 목사님이 너가 한번 직접 조사해봐. 그걸로 조사해봐서 진짜 심각한데요? 그랬더니 단체를 제가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서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들은 사실은 영적인 눈을 떼어서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고 사회적 문제가 있다. 근데 직접 활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또 그래서 복음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또 목회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잘 보셨는지 어떻게 잘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2013년부터 아까 업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이 길로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는데 저희가 할 줄 아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인터넷을 이제 한번 봤어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전부 동성애 찬성만 나오는 거예요. 옹호하는 것만. 이 문제 심각하다. 그러면 인터넷부터 잡자. 그래서 네이버의 블로그를 40일 동안 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니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어떻게 되냐면 이 동성애를 딱 치잖아요. 동성애를 딱 치면 과거에는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저쪽 진영의 얘기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40일 딱 치니까 저기 빨간 게 저희 겁니다. 건사형, 건사형, 건사형 5개, 6개 중에서 4개를 우리가 확보했어요. 4개를 확보하는 이게 그냥 오래 가지 못했고요. 한 2, 3년 동안 저희가 또 잡고 있었어요. 막 밀리고 저쪽에서 또 만들고 지금은 또 저 프로그램이 바뀌었더라고요. 저거대로 안 나오고 다른 거대로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2, 3년 동안 감사하게도 오늘 조용기 변호사님이 또 저희 블로그 보셨다고 했을 때 내가 그때는 참 우리가 의미 있게 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좀 멋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네이버를 치면 제일 먼저 건사연이 나와요. 청소년들이 정보를 검색했다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뭐 바성현이나 또 건사연이나 차세대 부모님이나 이 두 단체만 없어도 괜찮을 테 말이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위키백과를 이제 뚫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때부터 네이버보다는 위키백과를 더 해갖고 지금 위키백과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는 것은 내가 나서지 못하더라도 집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꽉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가 지금 우리 것은 거의 전멸이라고 하세요. 왜냐면 사역자가 없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이렇게 인터넷은 좀 그 포털 사이트 정도는 뭐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위키백과 나무 위키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욕도 있고 제 욕을 하면서 또 손을 못 뜨겠어. 그래서 내가 좀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역의 방향을 잡으신다면 이런 방향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인격적인 모독까지 쓰레기라고도 하고 뭐 한요간 뭐 이 자식 하면서 네가 운영한다는 학원들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 실명도 막 거론해봐가지고 우리 그때만 변호사님들이 도와줬으면 제가 이거는 고속감이 됐는데 차마 또 저희가 어떻게 또 고소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도 이름이 난리네요 이러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튼 이렇게 인터넷 사역이 이렇게 좀 중요하다는 걸 좀 체험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탈동성애랑 에이즈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사연에서 처음에 이제 그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3가지 기본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타고났다.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확산되지 않는다. 이 3가지가 큰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론편 교수님이 어땠습니까? 유전자도 없고 뭐 쌍둥이 일치 비교율도 아니고 뭐 이런 데서 선천적이지 않다는 거 우리 기론편 교수님께서 논문으로서 많이 발표하셨고 그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긴 얘기하는데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동성애 사례를 갖다가 초창기에 많이 올려서 많은 분들이 동성애자도 바뀔 수 있구나, 동성애자들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변하는구나 라는 문제들, 동성애도 또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에이즈에 관한 건 재미난 게 있는데요. 2014년도에 한 단체를 만들 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반동성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어떤 왜소한 여성분 한 분이 딱 손을 들고 나서요. 약간 경상도 사투리도 뭐 섞여가면서 이 동성애 문제는 보건적 문제로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이즈 문제로 다루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저 사람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 인터넷 검색했을 때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괜찮다는 말들이 많아서. 전 인터넷을 그때 봤으니까. 근데 그분이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김지현 약사였습니다. 그 외사한 분이 이거 보건적 문제로 다가야 된다. 진짜 봤더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해외에서 동성애자들은 헌혈을 안 받는 거예요. 심장도 안 받고 막 그래요. 헌혈 금지예요. 왜 문제가 없으면 헌혈 금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파고 봤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뒤로 연구 자료에는 다 남성 간 동성 행위가 에이즈에 유발한 위험 집단군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현 약사님이 전문가가 딱 잡혀주니까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바꿔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에이즈와 문제점에도 올리기 시작했고 또 이제 김지현 약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죠. 약사님, 대표님, 교수님. 김지현 교수님께서 질병관리 홈페이지가 문제가 많다. 왜냐면 2011년부터 16년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감염 경로를 발표를 끊어버렸어요. 5년간. 저희도 인지했거든요.
우리 열받죠. 또 우리 활동가는 어떡합니까? 속된 말로 쳐들어가야죠. 질병관리본부 쳐들어가는데 전화 먼저 했죠. 전화 했어. 왜 그 에이즈 통계를 감염 경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답변도 좀 틀리게 말하고 거짓말도 말하고 아니 그러면은 유인책을 줘서 뭐 상품을 주던지 하고 답변을 제대로 받아놓고 그런 걸 해야지 왜 안 말하게 합니까? 받아내셔야죠. 딱 얘기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내가 열받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은 과학자입니까? 사회 분석학자입니까? 예? 과학자 연구자는 자료만 내고 대답을 안 했으면 무응답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대로만 내주고 거기에 간 토의는 사회에 맡겨야지 연구자가 왜 사회적인 판단까지 해서 막습니까? 라고 막 제가 항의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론편 교수님, 김지현 대표 교수님 저와 또 찾아갖고 몇 명씩 찾아갖고 막 그때 좀 제가 좀 거칩니다. 막 대화가 안 되면 막 내가 그때 4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쇼를 했습니다. 가방 던지고 막 내 뛰어내릴까? 진짜 참 안 믿는 사람은 이 순간적 선택이 이게 참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아찔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마음 지켜주세요. 좀 마음을 진짜 뛰어다닐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질병관리청장이 되셨죠. 정경 청장님. 그때는 센터장님이었거든요. 우리 협상팀 대여섯 명 갔는데 저 혼자 단독으로 30분 만났어요. 그렇게 죽는다고 쪼를 했더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협상가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우리가 저 충북팀이 6개월간 1인실을 해줬어요. 또 김지현 교수님하고 기론편 교수님도 몇 차례 찾아갔고 저희들도 계속 있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인가 다시 그 5년간 숨겼던 에이즈 감염 경로를 다시 해줬고 또 지금은 홈페이지에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만족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랬죠. 해외에도 동성결혼이 합법한 나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발표를 하는데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홈페이지도 바뀌고 그 또 숨겼던 자료도 드러났을 때 국민이 또 바로 알았을 때 그런 것들에서 어떤 인터넷에 제가 어떤 또 희열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건사연의 수많은 영상을 해외 자료 번역이 또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주된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회원 중에.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주된 어떤 뉴스라든지 또 영상을 저희가 번역해서 올리는데 제가 오늘 보여주고 싶은 영상 딱 한 가지인데 이것은 스코틀랜드 사례입니다.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 선생님과 토론을 하죠. 선생님은 남녀 위에 수많은 성이 있다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밖에 성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교실에서 쫓겨났던 얘기 그런 사례 한번 우리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I finish my sentence, please? Not very inclusive. No, I'm sorry. What you were saying was not very inclusive, and this is an inclusive school. Yeah. How was what I was saying? Because I was saying that what's wrong with the website is that there are more than one gender in this country. That's by law. your opinion. That is my opinion, and that is an opinion which is acceptable in the school. I'm afraid yours, which you're saying that there's no such thing as anyone other than male or female, is not Scientifically, there are inclusive. just two genders, depending on what I get that. genital But you have. you're choosing to make an issue of this because I said, "Are you really going to do it?" That was your opportunity to keep quiet. You made the issue with it on the website. You said, "Oh, this website doesn't have more than two Murray, genders." you were clearly given an opportunity not to pursue it. You chose to do so. Yeah, because I think it's You silly. chose to do so. Yes, that's the key question. You chose to do so. I think it's silly to have anything other than two genders. So That okay? Anything could you else is a could you personal please opinion. keep that opinion to your own house? Thank you. Not in the so school. you get to put your opinion out in class, and my No, opinion. has to- I am not. My putting opinion has to stay I inside am my not house. putting my opinion. I am not putting my opinion out. I am stating what is national school authority policy. Okay? Well, it's not scientific whatsoever. Not every policy is scientific, not every policy is scientific, Murray. And you can't come out here and say that I'm not being inclusive when someone says I something you didn't say disagree with. So you I said what you were saying was not being you inclusive. kicked me out of class. If you want to have a discussion about it, we could have had a discussion. You don't have to kick me out of class. I'm and sorry, waste but 30 minutes of my time, where I could have been down revising, doing something else. Instead, I state something I believe in. You kick me out of class for 30 minutes. I'm Okay, waiting on. take this somewhere else, Murray. You can make an official complaint. I'm not Please going to do. make an official complaint. Why not? I just think it's. I know what you think, and I know what the authority thinks. I know what the authority's point of view Well, I know is what science very thinks. very clear that we make no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various. I wasn't making discrimination. I'm simply saying there are two genders, male and female. Yeah.
Anything else is a personal identification. I'm sorry, but you chose to make an issue of making a point which is contrary to policy, You right? 이 영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뭐 저런 선생이 다 있냐, 저게 선생이냐, 뭐 교사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선생님 불쌍히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뭐랍니까? 그거는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 여기는 학교는 국립학교 규정이 있어.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라에서 정했기 때문에 때로는 과학적이지 않아도 돼. 과학적인 게 다 아니야. 과학을 무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랬죠. 이것도 뉴스를 건설해서 올렸더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성별은 2개라고 말한 학생이 수업에서 쫓겨난다. 라고 하고 퇴학당한다. 결국 저 학생 퇴학당했거든요. 그때 또 어떤 매체는 가짜 뉴스다. 차별금지법에 저런 내용이 어딨냐. 근데 왜 가짜 뉴스냐면 저 학생이 쫓겨난 게 저 발언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쫓겨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 발언에서 애가 쫓겨났다고 말한 건 가짜 뉴스래. 그래서 아유 알겠다. 아니 그게 그거죠. 예, 저 학생이 괘씸죄로 걸렸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 법이 차별금지법 없죠. 그럼 무슨 법입니까? 교육법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교육법. 우리 캐나다 온타리오 사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별 전환에 대해서 자녀가 나 여자가 될래요 하고 부모가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양육권 박탈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전환을 원하는 학생을 거부한 부모는 양육권 박탈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차별금지법이 또 어디 있니? 없죠. 아동복지법에 있죠. 예? 저희도 알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밑에 있는 법률이 다 바뀌어요. 교육법 바뀌고 아동복지법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했다고 해서 근데 분명히 차별금지법 그건 나오잖아요. 성별이란 남자, 여자 그 외의 성을 말한다. 예. 그 명칭 때문에 수많은 법이 바뀔 거라는 그런 사례. 이 영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면 댓글도 중요하죠. 댓글 여러분들 다시면은 저도 이제 우리 참 한국 사람 특징이 희한하죠. 내용보다 또 반응이 어떤가를 먼저 보죠. 저 댓글 먼저 보는데 댓글 보고 본문 보죠. 댓글에 어디 선점하는 운동들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이건 잘 하기 버겁잖아요. 연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 민초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블로그는 못 만들지만 뉴스마다 댓글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거 정확히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진영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강원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강원 학생인권 조례인데 2015년도에 강원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 5번째로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회의를 하니까 야 강원도니까 너가 사는 곳이잖아. 네가 막아봐.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주 띵하죠. 왜냐면 다른 지역 얘기나 남 얘기는 좀 쉽게 한 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내 거는 매일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저는 아니 학생인권 애들 학생인권 솔직히 좋은 거 아니야? 야자 야자 억지로 시키면 안 되지. 애들이 머리 좀 길 수도 있지. 염색할 수도 좀 있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 딸이 귀걸이 하는 거를 제가 막지를 못했어요. 논리상. 야 귀걸이 하면 건강에 안 좋아. 그 말밖에 못했으면 애들 달고 다니는데 아이씨 큰일 났네. 이런 입장에서 근데 그런 거 좀 하면 어떠냐. 왜 애들 인권을 막냐. 그래서 아이씨 마지못해 좀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학생인권이 차별금지법의 그 어떤 그 주제 교양,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어떤 그런 것만 없지 나머지는 다 있는 게 그보다 더한 게 학생인권 조례예요. 교육안에서. 그래서 그때 연구를 하면서 많은 걸 제가 깨달았고 인권관이 제가 그때 정립이 됐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플랜카드 제가 저거 있잖아요. 피켓 만드는데 여러분들 피켓 만드는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도 말했는데 저 글자 하나 쓸 때 되게 많이 고심이 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건 X표 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강원 학교 인권에 갖다 인권 딱 X표하고 붕괴 이런 것도 노하우고 또 학교 무시, 부모 무시, 교사 무시, 국가 무시. 예,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아주 좀 가열차게 저희가 막았습니다. 가열차게 막았는데 좀 이렇게 뉴스 영상 보시고 한번 또 다시 한번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한 첫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공청회를 2주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 행정 절차마저 어겨 논란이 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장. 회의 시작 전부터
곳곳에서 고성과 함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 등이 있다며 조례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2년 전 논란이 됐던 성적 지향 조항을 이번에 삭제했다며 맞섰습니다. 그러자 강원 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위반을 문제 삼아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공청회 개최 14일 전 공지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지난 17일에서야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강원도 교육청은 결국 잘못을 시인하고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어서 도저히 공청회를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점. 이에 따라 오는 27일과 28일로 예정된 강릉과 원주권 공청회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구조가 시작부터 붕괴된 겁니다. 더욱이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단체, 강원교총마저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6차 도의에서 부결된 학교 구성원이 사실은 뭐 저렇게 좀 물리적인 걸 할 때 참 갈등이 심합니다. 저도 밤새 고민했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렇게 물리적 행동까지 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참 이게 참 우리 또 변호사님들에 보면은 야 무리한 거 좀 너무 과하다, 또 믿는 사람일 때는 좀 저런 것들이 어떡하냐 할 때 참 제 갈등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배운 거고요, 저쪽에서 배운 거고, 또 한 가지는 저기 할 때 여러분들 그 법적인 절차를 여러분 좀 많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명분이 우리가 확실하게 명분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방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게 되게 통쾌한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법 38조에 그 고지를 14일 전에 고지를 하고 반대 패널을 반드시 하고 이런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5일 전인가 7일 전인가 발의했기 때문에 명분이 우리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맞느냐라고 우리가 항의를 했던 그런 거고, 우리가 그런 것이 적용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근데 의원안이 이게 무섭습니다. 의원안들은 공청회를 안 거쳐도 돼요. 저는 이게 이제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전문가님들 제발 이게 법 개정돼야 됩니다. 지금 14일 전 공지가 7일 공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조례 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 딱 하면 지나가 버려요. 의견도 못 제출해요. 왜 14일을 7일로 줄이느냐, 20일로 오히려 늘려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저는 다시 7일로 줄인 거는 20일로 정도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의원들 안이 만든 거는 공청회는 안 열거든요. 그냥 의원들이 끝내버려요. 그 의원들이 만들어도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라. 주민의 의견을 해야 된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데, 제가 이런 대안적 활동하면서 또 이런 대안적 어느 정도 넣었는데요. 제가 이제 배웠다고 했잖아요. 언제 배웠냐면, 제가 2015년도 인권조례 막았는데, 제가 14년도에 서울인권조례 토론회에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봤어요.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쪽에서 피켓 누가 중재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토론회 할 때 절대 소란하지 말고 피켓 들고 가져오지 말고, 그래서 우리 측 찬성 측에는 피켓 들고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가 믿었죠. 정말 맞냐? 저쪽도 안 가져온대. 약속됐대 서로. 그러니까 내가 피켓 안 가져갔거든요. 안 가져갔는데 딱 공청회 시작하니까 전부 피켓 들고 파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이거 뭐지? 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언론에 나왔냐면은 반대 의견 잘 들어, 법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잘 들었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토론을 뭐 격하게 했지만 토론이 아무튼 됐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이 더 열받는 건 약속이라는 게 없구나. 분명히 서로가 안 갖고 와 그래갖고 지켰으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법이 통과되고, 또는 제가 이제 화면에는 준비 안 했지만 서울인권 헌장 조례가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서울인권 헌장 조례에 그 시민위원단을 모았어요. 그 저희가 좀 모니터링하고 많은 숫자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테이블을 이렇게 나눠요. 테이블 나눠서 원래는 테이블에서 올라온 의제만 전체 토론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서울인권 헌장 때. 근데 토론회 때 누가 있냐면 이렇게 그 인권업계 사람들이 다 한 명씩 앉아 있어서 우리가 동성애 발언하면은 다 잘라버린 거예요. 혐오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도 테이블에서 의제로 선정되지 못하게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를 하는데, 본회의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손들더니 성소수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했는데, 아니 테이블에 의제가 나오지 않는 의제를 갖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손을 들고 그 의제가 선택됩니까? 그러니까 사회자 직권으로 의제가 선택돼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휴정하고 가만히 휴정한 다음에 2-3시간 남으면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갖고 다시 바꿔놨어요. 제가 그래서 쟤네들은 진짜 이거는 거짓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도 그럼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아주 점잖게 손 들고 반대합니다.
되겠냐?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 인권 헌장 때 제가 느낀 거, 저기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안 일어나고 있죠?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왜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딱 애들이 같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국민은혜 하는 겁니다. 그때 앞에 있던 어르신들이 앉아있어. 여기 딱 앉아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 앉아요. 이게 뭐지?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왜 국민은혜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쳐다보니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합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당돌하네. 근데 지나갔어요. 저는 해프닝인 줄 알고 당돌한 놈들. 저 사람 나중에 뭐 특정 정치 그 소속 교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이씨, 그때 되게 열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도 누구한테?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라고 책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야, 이거 애들이 해프닝이 아니라 좀 교육된 거구나.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 가르치고, 저는 뭐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대학 가서나 저런 건 이제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어린 청소년들과 같이 국가를 부정, 그래서 국가 무시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 그런데 제가 더욱더 충격받은 것은 저 어떤 책이 일반 사설책이 아니라 그 지도 안에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희 인권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에도 인권이 있지만 남성에도 인권이 있고, 또 그 노동자에도 인권이 있지만 경영자에도 인권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또 학생에도 인권이 있지만 선생님이 있고 있다. 이게 보편적인 인권, 누구나 누려야 될 인권을 우리 인권이라고 천부 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 학생인권 조례를 하겠다는 그 조례의 그 어떤 학습 지도안 그 맞는 거죠. 맞는 거에는 천부 인권이 아니고 실정법,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헌법과 실정법도 아니고 오로지 계급투쟁 역사적인 산물만 인권이라 나온 거예요. 제가 양보를 해서 천부 인권도 있고 실정법도 인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하면 내가 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런 병렬적인 그런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천부 인권이 아니고 실정법도 아니고 오직 계급 역사적 산물의 투쟁이다. 하고 제가 이제 모르니까 이 계급 역사적 산물의 투쟁이 도대체 뭐냐고 또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보는 학문적 이론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역사적 발전 단계에 있는 특정 경제 사회적 구조 속의 특정 투쟁의 산물, 그 사회적 구성입니다. 그거는 막스주의적 인권이다. 인권을 바라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저항권도 있고 담론도 있고 자연권도 있고 참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애들한테 지도하겠다는 것은 그런 자연권 사상이나 그런 건 아니고 오로지 막스주의적 인권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가르친다는 게 제가 그때서부터 이야, 이건 내가 진짜 이거는 물러설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이건 내가 이거 갖고 내 평생을 거쳐서라도 이거는 학교육은 내가 지켜내야지. 제가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결심하겠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청소년 의회, 지금도 제주도인가, 죄송합니다. 제 지역을 모르겠지만 학생인권 통과된 청소년 의회를 만들거든요. 참여단을. 이런 책을 이제 가르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막스주의 기본적인 게 계급투쟁이잖아요. 약자와 강자와 약자. 그래서 학생들은 약자, 선생님들은 강자. 그럼 약자가 힘이 약하니까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이 학생인권 조례.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로 너네들을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력이 필요하면 또 보니까 이거 문제 심각하다. 제가 또 하나 이제 놀란 것은 얘는 이제 거짓의 압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네들은 우리는 미성숙하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걔네들은 뭐라고 하면 야, 너네들을 미성숙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아재들이고 다 노땅들이야. 너네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네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너네를 어리다고 보는 거야. 너네를 못 움직이려고 해. 너네 권리를 무시하려고 해. 그래서 너네를 미성숙한 게 아니야. 너네는 어른과 같은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선거하게 가질 권리, 기타 등등을 너네 할 수 있는 너네가 권한이 있어. 너네는 성숙한 자야. 세계 유교의 아동 헌권 헌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세계 인권 헌장을 다시 봤죠. 유엔 아동 권리 헌장. 유엔 아동 권리 헌장을 딱 봤더니 정반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야, 나는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버젓이 있는 말도 어떻게 저기서 바꿔 말하냐. 유엔 아동 인권 헌장에서는 미성숙하다고 나오고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을 뭐 구박하거나 착취하거나 뭐 기득권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나온 말을 저렇게 말을 바꿔서 말하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또 한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영상을 좀 보실 건 뭐냐면요. 그 거짓말하는 거, 거짓의 합의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제가 피부로 느낀 건데 우리가 도의원의 도정 질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수종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협상할 때 일단 만들고 보자.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뺀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아까 협상하러 갔다가 우리한테 와서 야 너네가 문제 지적인 거 동성애 다 뺐어. 성적 지적 다 뺐어. 다 뺐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모니터링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링이 딱 들어가서 내부 회의하는 걸 딱 뽑아왔더니 일단 만들고 나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바꿔나가자.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도의원들한테 이렇게 발언을 시켜서 그걸 좀 우리가 공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권조례 공청회 때 배부된 아주 특별한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료 5변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도교육청 관계회의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을 저희가 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망을 삭제하고 추진한 후 이렇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회의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그 후에 계속 바꿔갈 수 있다는 이 의미는 일단 조례를 만든 다음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해당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모든 강원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저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이거는 도의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습니까? 이거 모르는 내용이나요, 그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르시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자료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음성을 변조했습니다. 자, 자료 6번 녹취 영상 보여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을 저희가 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이렇게 일단 우리가 제정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다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기다려서 좀 더 새롭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니까 되게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서울 토론회 있죠. 이제 광주 토론회입니다. 이 광주 토론에서 청소년인 학생이 좀 이렇게 좀 되게 도발적인 발언을 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서 제가 충격받은 영상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뭐라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요즘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20살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도 저희가 아까 서울 학생과 토론회처럼 당돌하다, 저거 해프닝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저 학생이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세요. 이것도 교육 자료입니다. 정식 교사 연수 자료입니다. 강원도에서 쓰였고 서울시에서도 이것도 교사 연수를 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복임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물론 이 성적 자기 결정권 앞에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하에 너네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네 몸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학생이 배우고 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뒤를 강조한 거죠. 니네가 원한다면 상대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막어? 그건 반인권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체 접촉, 혼수, 성관계 처벌 조항과 연애 탄압이다. 성행위나 성교를 금지하는 학칙이 있다면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죠. 그래서 임신 중절, 그러면 낙태의 권리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할 권리가 있고 피임을 위해서 물품. 그래서 여러분들 한때 어딘가 우리 한국에서도 그 학교 내 자판기에 피임 자판기, 외국에는 내가 봤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학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외국에서는 학교에서 그 콘돔 같은 걸 이렇게 자판기를 파는, 무료로 제공하는, 예, 이거 콘돔 업체가 무료로 주죠, 홍보 차원에서. 그다음에 임신 축시 피임 낙태할 권리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알리지 마라. 이건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임신했든 뭐했든 부모님에게 알리게 하지 말고 너네 물품과 지원만 해줘, 이런 거죠. 예. 또 성소수자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동성애는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편협한 어떤 교리를 갖고서 일반인들을 그렇게 성경 구절을 왜곡해서 이용하는 거다. 교리가 원래 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까지 교사 연수에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학생 구절에 임신, 출산,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애들 임신했으면 애들도 공부해야 되고, 또 출산했으면 애들을 공부를 중단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동성애자 좀 불쌍한 애들 있으면 좀 걔네들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배려와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학생 인권에서는 권리의 차원이고, 권리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주장하는 학생들을 막을 수가 없고 지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 학생이 있을지라도, 야, 너네는 아직까지 정체성이 확보 안 됐으니까 커서 생각해봐라, 이런 말도 못하고, 야, 동성애는 옳지 않는 거지 라는 말로 못합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이게 학생인권 조례가 이게 이제 차별금지와 못지않은 어떤 그런 강력한 게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송경진 선생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학생인권 조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탕 조례, 고발 조례, 죽음 조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탕을 먹고 싶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마다 다르겠죠. 아예 안 주는 학생이 건강에 안 좋아. 하나만 먹어라, 2개만 먹어라, 3개만 먹어라. 이게 부모의 결정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이 통과되면 일단은 다 줘야 돼요. 애가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그럼 언제 멈추느냐? 부모의 뜻은 상관없고, 아이가 4개 먹든 5개 먹든 아이가 멈출 때 우리가 못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의 이가 썩고 건강에 해로운 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탕 조례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사탕을 안 줘. 야, 너 건강에 해로우니까 안 줘. 그럼 어떡하느냐? 애가 힘이 없죠. 어떡합니까? 고발해야죠. 인권조례. 제가 충격받은 게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에 인권 옹호관이 있고 인권조사관이 4명이 있습니다. 봉급주고 정식으로. 그 다음에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20명 정도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졌죠. 아니, 인권 조례에 무슨 조사관이 4명 있느냐? 누굴 조사하는 거냐? 뭘 조사하는 거냐?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시민들이 어떻게 조사관을 되냐? 누굴 모니터링하는 거냐? 왜 선생님들이 잠재적 범죄자냐? 선생님들이 잠재적 성범죄자냐? 그래서 이걸 계획에 있던 것을 성인권 시민조사관 좀 내렸지만, 아직도 선생님들을 범죄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애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그 주체자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은 차별금지법 그 구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인권조사관들이 뭐 다 감시해서 우리 어떤 그 옹호관들이 하는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물론 직위회제가 저거 다시 복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순직 처리도 됐는데 어떤 민사에서는 아직 조금 다툼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사관 제도를 전문가한테 말해서 이 조사관들이 함부로 조사를 못하도록 이게 법 개정을 지금 해서 송경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는 그래 우리가 나쁜 인권, 가짜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천부 인권이 아닌 그런 어떤 계급투쟁적인 인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학부모들이 가만 못 있죠. 저렇게 학생인권조를 통해서 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서 텐트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되게 위대한 현장인데요. 서울시에서 우리 박은희 차학연 대표님, 그다음에 이혜경 우리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님께서 막 텐트를 쳐버려가지고 옆에는 저희가 좀 당황하죠. 야, 텐트 치면 언제까지 할 텐데 이게 벌써 근데 한 70일 치니까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참여했는데 저희가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저도 한 2-3번 참여해서 저렇게 잠도 같이 자주고, 그다음에 또 어떤 후원금도 전달하고, 그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더라도 야, 우리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몸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사실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활동가 중에서 이 생명인권 사랑 연합인가요? 우리 허은정 대표님이거든요. 이 대표
대표님은요 저렇게 그 스케치북에다가 손을 써요. 그래서 옛날 우리 요새 전도도 못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저게 뭐냐, 전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크기를 스케치북으로 딱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큰 피켓은 내가 걸려요. 그래서 막 끌려 나가서 막 조서도 막 꾸미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이제 조그만 피켓을 갖다가 딱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못 하잖아. 좀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자유인데. 그래서 야, 되게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 학생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성교육, 그다음에 어떤 평등법의 문제들까지 저렇게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줘서 많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학생인권 조례 아까 그 다시 한번 상기드리기 위해서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주인이다. 그리고 또 황교안 그 대표를 까는 게 있어요. 뭐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뭐 누가 됐든 문재인 됐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의 인권관이 어떤 인권관인지 한번 우리 좀 보는 영상을 한번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누가 이끕니까? 범생이들이, 국가의 엘리트들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요. 황교안 같은 놈들.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하라는 대로, 교회 목사가 하라는 대로, 무슨 부모가, 선생님이, 직속상관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무조건 네 하고 하는 놈들이 국가의 엘리트를 형성하고, 그게 관료를 만들고 권력을 형성해서 승전국이고 패전국이고 간에 국가의 엘리트들은 그렇게 범생이들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이 국가가 괴물단지로 돌변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선량하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만, 이 사건이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이걸 폭로한 거예요, 린드그램 여사.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얘들아 제발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크지 마라. 니들 멋대로 커라. 그게 최소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다. 예, 여기까지 됐고요.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 되면, 그래서 좀 훌륭하게 국가 요직에 차리하면 그런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어른들의 말이나 교회, 특별히 저는 이제 충격받은 게 교회 목사님 말까지 같이 나와서, 교회 말 목사님까지 나와서 좀 그래서 충격받았죠. 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너네가 함부로 듣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인권관이, 이런 인권관을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뻔한데, 제가 이분의 김영환 씨 같은 경우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인권정책 연구를 면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프렌을 짜주고, 또 재밌는 게 프렌 짜주면 이게 3년씩인가 5년씩마다 계획을 보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 용역을 주거든요. 강원도에서도 여기 인권정책의 용어 연구되는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인가 줘갖고 내가 또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다 먹거리 장사다 얘네들 인권업계는. 좀 말을 좀 함부로 해서 죄송한데 현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인권관을 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또 자기네가 어떤 그런 먹거리 사업까지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하는 몸에서 좀 쓸쓸함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지침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제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뭐 목사님들이 계시고 학부모님들 계시고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정말 영적으로 목사님께서 깨어 계시다면 좀 우리 참여해 주신다, 이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사실 우리에서는 목사님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영향이 있고 또 있는데, 근데 목사님들께서는 진평연이 다 할 거야, 뭐 전문가들이 다 할 거야,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고, 또 이제 성도들이 일반 활동을 하면 이제 교회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도 하신대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왔을 때 많이 지치거든요. 현장마다 격하게 하다 보면 지치는데, 우리가 위로받고 정말 평안 얻을 때 우리 목사님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공급해 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럼 우리가 뭐 대통령을 바꿔야 돼, 교육감을 바꿔야 돼. 네, 그래서 그거 말고요, 신학교하고요 노예만 좀 바꿔주세요. 제가 퀴어신앙만 막아주세요. 교단 내 퀴어신앙, 예수님하고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다, 백부장과 그 하인도 동성애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만 제발 좀 막아주세요. 정치적 교육감 대통령 하지 마시고요, 신학교 좀 바꿔주시고요. 교단 내. 근데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노예 소속을 잘 안, 노예 활동이나 연합 활동을 조금 안 하시고 단독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꼭 지역 연합회 같이 활동하시고 해서 하나로 돼서, 또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그 목사님들은 그런 좀 역할과 성도들의 어떤 그런 갈급함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 좀 했고요. 우리 학부모들은요,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 꼭 좀 참여하시거나, 또 적어도 아이들 가정
방통신문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육한다 그러면 성교육 보면 우리한테 제보해 주세요. 우리가 전화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좀 이상하면 물어보세요. 이 성교육 어떻게 한 건가요? 우리 애들 좀 안 받을 수는 없나요? 뭐 이상 뭐 자유하는 거 뭐 저 콘돔 씌우는 거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뭐 그런 것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과제가 뭐냐면 전국 지역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 망합니다. 씨름은 우리의 씨름이지 나의 씨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만 좀 말해두고 싶었습니다. 학생권조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고도 충격받았고, 우리 말씀과 똑같아지는구나.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멋있는 말로 들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 우리 사람들은 제일 끔찍한 말이죠. 네가 주인 되는 게 가장 끔찍한 말이다. 적어도 이렇게 바꿔주지 않아야 되냐. 다른 사람을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기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이 있죠. 제가 만든 말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멋진 말도 있는데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네가 왕이다. 네 멋대로 해라. 자, 먹은직스럽죠. 넌 여자도 될 수 있고 넌 남자도 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다 될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걸 막는 게 뭐야? 그런 것 막어? 기독교가 막어? 성경이 막어? 내가 다 없애줄게. 제지해줄게. 우리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둠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했을 때 행복할 것 같고 나의 욕구대로 했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역사를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 또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고, 야, 너 멋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어둠이야. 이 세상은 배설물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네 참 행복이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망하기 전에 우리 미리미리 막아서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대로 갈 때 우리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2014년보다 우리 진영이 더 풍성해지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한 줄 믿고, 아까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말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 나의 씨름이 아닌 우리의 씨름. 우리 함께 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시간 함께 해준 대한민국 수많은 아버지 우리 민초들, 의병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이 세상에 그 악하고 음란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자기가 주인 되어야지만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체하고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참 주인임을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삶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과 사회와 정말 나라를 멋지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이 차바 우리 스태프들은 또 우리 앞에서 이끌어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날마다 영적으로나 좀 건강상 함께 좀 있어왔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효관 대표님의 정말 현장에서 뛰면서 이 악한 그 사상들과 또 교육들과 조례들과 문화들과 싸우신 그런 참 거룩한 활동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 한 대표님이 보여주신 사진 속에서 또 한 대표님하고 또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이 생각이 또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쟁은 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화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 한 대표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며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권사연 만드시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한 대표님의 만드신 그런 하나의 시민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인터넷에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깨워왔는지 우리는 좀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또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이 사회 공공의 장소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이 활동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한 대표님과 권사연의 활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또 강원 지역에 있는 그런 악한 조례들을 막기 위한 또 눈물겨운 활동들도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엔 차별금지법이 반쯤 제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런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고 위반하면 조사를 받고 징계를 요구하며 시정 권고를 하는 당장 형사제재나 행정제재나 민사제재는 아니지만 조사하고 권고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그런 법을 소프트로우라고 해서 연성법이다라고 합니다. 그 연성법 형태로 이미 차별금지법이 2000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기초로 해서 전국에 시군구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인권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서 아직 강제적인 손해배상 조항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연성법을 각 시군구 자치단체까지 계속 내리려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와 진리에 아주 당돌하게 당당하게 맞서는, 그래서 도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행동을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문란한 행동들이 공교육기관에서 버젓이 가르쳐지는 활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활동들을 당당히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 부도덕한 성행위나 부도덕한 트랜스젠더 성별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혐오 발언으로 낙인 찍어서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화적 조롱과 문화적 억압이 된 다음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을 만들어서 아예 손해배상, 지연배상, 행정강제 또는 필요하면은 형사제재를 통해서 아예 반대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심하게 우리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뺏는 것이 이번에 평등법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조항,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말할 자유를 완전히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힘으로요. 이 국가의 힘으로 뺏기 전에 문화적 억압이 시작되고 있고 문화적 억압을 강요하도록 이렇게 학교의 공교육기관에서 전통적인 선량한 성윤리를 맞서는 이런 부도덕을 정당화하는 교육들이 인권조례의 제정 이후에 학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가 힘써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유관 대표님 또 권사연 본받아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에도 인권조례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성법이 학원조례, 학인조라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또는 시군구조례, 이 자치단체의 조례들을 통해서 이 무서운 이 동성애 독재 현상이, 성별전환 독재 현상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도 없고
또는 목회자님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 대표님 말씀처럼 성도님들이 일어나 주시고 아직 모르고 있는 많은 국민들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뜨거운 댓글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생생히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대표님 통해서 동역하는 많은 분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각각의 영역과 지역에서도 이 정말 음란 거짓의 싸움, 전쟁을 막아서는 주님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활동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각각의 영역을 막아서는 거룩한 전쟁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발언 잘못하면 형사처벌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을 막는 게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이고, 혐오 표현이라는 이름하에 주님이 거룩한 진리를 다 혐오 표현, 차별 표현으로 해서 틀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유사차별금지법으로 나타나는데 몇 년 전 혐오표현 규제법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철회된 바 있는데, 역시 똑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오표현 규제법 이러면 아예 눈에 확 띄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 제목으로 쉽게 알 수 없도록 기존의 법률 안에 차별금지법의 가장 공격적인 자유박탈 조항을 삽입시키는 아주 교묘한 전술을, 교활한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법하다가 제목 때문에 놓쳤는데 우리 복음법률가의 윤용근 변호사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길죠. 정보통신망 이런 개정법 안에 혐오뉴스, 차별뉴스, 가짜뉴스라는 이름의 프레임을 넣고 이것을 유포시킨 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제재를 가하는 법이 이미 4건이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혐오뉴스, 차별뉴스가 무엇인지가 특정이 안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거나 그리고는 다른 법의 해석에 맡겨 있는데, 혐오뉴스, 차별뉴스, 혐오정보, 차별정보는 혐오 표현은 전부 이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법을 근거로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들이 그 내용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파적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게 혐오뉴스라는 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를 혐오자로 낙인 찍는 것은 그건 또 혐오 발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타락시키는 가장 심각한 것이 법을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남을 공격하는 데만 적용할 때 법이 타락합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는 데 반성 안 하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것이죠. 이걸 당파적 법률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당파적 인권이 이들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침해성과 우리의 양심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의 침해성을 밝히는 학술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복음법률가회 또 복음언론인의 창립준비위원회가 지난 화요일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이 법도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막아서 달라는 호소를 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희 차바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보통신망 이용법도 차별금지법이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막는 법이다라는 걸 직시해 주시고, 이 법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교회도 깨워주시고 국민도 깨워주시고 국회의원들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부분은
우리 차바에서만 사실은 녹화 영상이 있었고 오늘처럼 255개 채널에 동시에 송출되지는 못했습니다. 255개 채널 담당자 여러분, 요 세미나 내용들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채널에 업로드 시켜주셔서 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에 대한 반대 운동을 본격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열심히 반대해 주시는 한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차바 운영위원으로 섬겨주시고 있고 또 긴급대담으로 나와주신 우리 박한수 목사님 담임하시는 일산의 제자광성교회입니다. 평등법 막아서기 위한 헌금을 모금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국내외에서 수많은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박한수 목사님께서 이 평등법의 해악성을 주요 일간지 일면 광고에 게재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진평년과 합동으로 우리 주요 일간지에 평등법의 해악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를 연속해서 3번에 걸쳐서 게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정이 소요됐는데요. 우리 이 많은 재정들 제자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부담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일간지 속에 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요 조선일보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주요 5개 일간지에 모두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간지의 광고들 찬찬히 보시면 우리 평등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요약되어 있고 또 이 내용들이 일반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깨우는 내용들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깨어내는 운동이요, 정말 우리는 재정을 내서 광고를 해야 될 정도로 알리고 있지만 사회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언론 기사들은 주요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쪽은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 없이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권 언론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주요 언론에서 저희 반대운동의 소식들이 전달되지 않는 가운데 저희의 재정을 내서라도 지금 교회와 국민을 깨워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또 깨어난 국민들이 열심히 깨어나 홍보한다면 제도권 언론들의 국민의사 조작을 우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겨운 싸움이지만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워내는 이런 여론전 시간을 두고, 지금 우리 한 대표님 말씀처럼 저쪽에서 발의한 것 처리 안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투쟁은, 우리의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국의 교회들과 국민들을 완전히 깨워내야 항체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깨워내 주시고 이 광고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조직 중에, 전문가 조직 중에 한국교회 법학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으로 소강석 대표님이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대표회장님으로 서헌재 목사님이 회장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교회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제를 연구하는 법률가와 실무가들의 모임인데요. 여기서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평등법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해 주시는 학술 세미나를 열면서 한국교회가 이 평등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서주신 한국교회 법학회 이사장님 또 회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수많은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법 막아서는데 전문가들도 앞장서 주시고 성도들도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배우면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아직 모르는 분들을 깨워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차바 그리고 이 한국교회 법학회의 세미나 소식들
교회 주위에 가까이 있는 법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적극 권면해 주셔서 이 법을 막아서는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국민일보에는 매일같이 이 평등법의 해악을 경고하는 전문가 칼럼이 기고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헌법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음선필 교수님, 우리 차바 운영기관의 보건법률가의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헌법학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헌법이 오염되고 인권법이 오염되는 상황에서 학자의 권위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경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성령 충만한 헌법 교수님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법학계를 막아서고 있고 또 국민들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음선필 교수님의 시리즈 평등법의 해악을 학문적 학자적 권위를 가지고 잘 설명하는 이 칼럼들 여러분 모셔서 복사하셨다가 주위 여러 사람들을 깨어내는 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등법 여러분 언론에서 검색하면 평등법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평등법의 위험을 경고하는 우리 차바의 강의 내용과 같은 것들을 모두 근거도 없이 그냥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도 뻔뻔한 허위 자료를 가지고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가짜뉴스라는 낙인에 오용돼서 무엇을 말해도 잘 믿지 않으려는 선입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가짜뉴스로 낙인 찍은 사람이 누구냐?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냐? 물어보시고 실제로는 평등법의 위험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헌법학의 최고 권위를 가진 다수의 학자들과 의학계의 사람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말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권위를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고 여러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퍼 패밀리 시즌2가 오랜 기도와 또 제작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에피소드 1 1회가 업로드 됐습니다. 마하나임 TV 선교회 우리 윤학열 감독님이 이끄는 영상 선교회인데요. 제1화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초등학교에 열리는 퀴어 축제와 그 퀴어 축제에 참여를 지금 불편해하고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실제적인 피해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저희들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평등법이 시행되면은 모든 교육기관에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하지 말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내용과 이벤트는 강요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화됩니다. 영국의 차별금지법 이름이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이름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평등법입니다. 여러분, 평등법이 시행될 때 영국에서 일어난 사례들이 곧 우리의 학교에서 일어난 사례가 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6, 7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이러한 교육 현장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알기 쉽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널리 전파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임이나 각성 학술 강연대에서 여러분 이러한 강연대를 같이 이러한 드라마를 들으면서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미리미리 경고해서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화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PD들이 계시고 감독이 계시고 배우들이 있고 극작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롭게 윤학열 감독님과 마하나임 TV 선교회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신 재능을 문화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의 악한 문화와 맞서는 그런 거룩한 문화작품들 그리고 악한 세상과 악한 법률을 경고하는
주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정말 귀한 거룩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하나임 선교회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이 차별금지법 막는 그런 유쾌한 교회 기도성회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윤동락 목사님 대일교회 교회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중에서 한국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통합교단에서 교단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전국의 노회장들과 산하의 모든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서 한날 한시에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막기 위한 이런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날짜가요, 다음 주 월요일 12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글로리아홀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국에 우리 통합교단의 노회가 69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회마다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노회장님들과 노회의 임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기조발제를 우리 음선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강의 내용과 자료들 잘 가지시고 이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이런 학술대회와 기도회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이 기도에 참석을 하시고 자료를 얻으시고 주님께 주시는 도전과 각성 음성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회가 우리 합동교단을 본받아서 전국의 주요 복음주의 교단에서 이런 연합세미나와 연합기도회가 활발히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600만 1000만이 된다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평등법 바로 알기 그리고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와 이걸 막아서기 위한 연합기도회 활동이 전국의 모든 교회들에서 향후 수개월 동안 그리고 이 법이 완전히 철회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개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음이요. 다음번 강의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 주요 교단에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퀴어 신학과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를 막아서는 특별 조직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동성애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은 약간씩 다소 달리하지만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의 동성애를 막아서는 총회 조직의 이단의 동성애 대책위원들이 대책위원회가 연합을 해서 반동성애 교단 협의회라고 하는 교단 조직을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반동성애 교단협의회 활동들의 내용이 어떤 활동을 주님과 함께 해오셨는지 그리고 또 한국의 교회들과 교단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오셨는지 이 교단협의회 활동을 해오신 목사님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김성한 목사님이십니다. 교단 중에 합신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합심교단에 동성애대책위원회 책임을 맡아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또 세미나 발제도 하시고 강연도 활발히 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수환 목사님 통해서 각 교단에서 교단적 차원에서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반동성애 활동이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또 그 운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좋은 강연 활동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완전히 깨어나야 합니다. 먼저 깨어나신 분들의 정말 눈물 어린 활약상을 우리가 듣길 원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깨어난 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통치자들이 깨어나는 이 순서를 우리가 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강의도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고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노회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을 완전히 깨어내는데 귀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28회 차바 강의 일정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효관 대표님 그리고 권사연 조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진 거룩의 전쟁의 모습들을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전쟁의 비전의 모습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거룩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지 비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효관 대표님의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더 많은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듣고 볼 때마다 하나님 주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그곳에 불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군사로 움직이는 주의 군사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효관 대표님의 강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 권사연처럼 정말 국민들을 깨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활동을 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가들과 활동조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피할 수 있는 전쟁터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이겨내는 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소와 영역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전쟁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전쟁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의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차바 28회 강의를 전국에서 시청하고 있는 255개 채널의 성도들과 국민 여러분, 국민들을 주여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강연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거룩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 이 국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한국교회 이 평등법을 막아서는 걸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의지와 거룩의 능력을 가진 한국교회의 힘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저희들에게 주의 승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금요일 오후에 차바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린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